수능이랑 관계없는데 수능이랑 관계없어도 원래 어려운 과목이야. 엄청 중요한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지. 2차 곡선이라는 걸 처음에 할 거고 벡터라는 거 할 거고 그 공간 도형을 할 거고 도형의 방정식은 뭐 벡터랑 공간 도형 사이에 좀 껴있는 거라서 뭐 조금 더 하긴 할 건데 이 얘기 들었지. 벡터에서 평면 벡터가 있고 공간 벡터가 있는데 이쪽 내용에서 그 얘랑 섞여서 이게 공간 벡터 내용이랑 공간 도형 내용이 섞여서 엄청 어려운 문제를 만들었거든. 그래서 기하가 어렵다 그랬거든. 다행히 이 부분이 빠지긴 했어. 그리고 너희는 수능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서 내가 역사를 좀 얘기해 줄게. 뭘 좀 알고 공부를 해야 돼. 1년 선배, 2년 선배들 기출 같은 문제 보는 거는 진짜 무의미할 것 같아. 무슨 소리냐면 그 역사적으로 이과 애들은 미적분, 너희 과정으로 얘기해 줄게. 미적분 2랑 기하를 필수로 했었고 문과 애들은 확통을 필수로 했었고 그렇게 흘러오다가 선택하게 했잖아. 이과를 가더라도 확통을 선택할 수 있고 문과를 가더라도 경제나 이런 거 하면은 뭐 미적 같은 거 선택 좀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했었지. 그 잠깐의 기간을 빼면은 기하는 잠깐만 한두 명이 더 올랐는데 지금 그 잠깐의 기간을 빼면은 이과 애들만 배우는 학문이었어. 엄청 어려워. 들어오면 돼. 엄청 어려운 학문이야. 이쪽 부분이 엄청 어렵거든. 얘가 빠졌는데 빠져도 어려워. 단독 공간 도형 문제 다 남아있고 벡터에서도 평면 벡터 관련된 거 남아있고 이거 두 개 섞이는 것도 문제가 좀 있긴 하거든. 꼭 공간을 갖고 오면 진짜 엄청 많이 어려워지는데 이거는 진짜 그 사교육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좀 그렇긴 하지만 진짜 좀 머리의 영역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은 빠졌어. 여기랑 엮이는 부분은 이게 연습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놈들은 쌤 나 죽어도 쌤 이거 아예 평면 그림 자체를 못 잡겠어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근데 그 부분은 빠졌으니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말고 1년 선배, 2년 선배 아까 기출 얘기 잠깐 한 게 그 ABC로 나왔는 건 알고 있나? 너희 선배들은 너희는 지금 5등급제로 바뀐 다음에 기하조차도 등급으로 산정되는 과목인데 너희 1년, 2년, 3년, 4년 최근 한 몇 년 선배들은 이게 ABC로 패스페일이었거든. 통과한다, 실패다 이거였거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도 못 살게 굴지 않았어. 엄청 쉽게 냈어. 진짜 엄청 쉽게 냈어. 쌤 B조차도 못 푸는 애들이 나는 실전에서 계속 기하를 했어 애들을. 그러니까 지금 또 방금 전에도 이번에 지금 삼성 애들하고는 다 기하 다 과목 치고 그 어렵게 내는 걸로 소문난 삼성이랑 자사고 쪽에서 기하도 엄청 쉽거든. 뭔 얘기하냐면 쌤 B조차도 못 푸는 애들이 진짜 거짓말 아니고 쌤 B도 못 푸는 애들이 80%인데 거의 A가 엄청 막 쏟아지는 막 이런 시험이 나왔단 말이야. 쌤 A는 조금 오바고 그냥 교과서만 열심히 풀고 선생님이 좀 프린트 몇 개만 풀면은 무조건 A 나오는 막 그런 시험이었어. A란 게 한 70점 정도 완성하면은 A가 나오거든.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도 엄청 쉽게 냈어. 이게 등급 낼 필요가 없어. 상대적으로 줄 세우기 할 필요가 없고 어느 정도 조금 공부한 애들은 점수를 좋게 주게 되고 대수능에서 전혀 관계없대. 그러다 보니까 최근 한 4, 5년 동안에 기하가 엄청 쉬운 과목이 돼버렸어. 그래서 너희가 1년 위 2년이 3년이 기출을 보면은 진짜 엄청 쉽거든. 말도 안 되게 쉬워. 근데 한 5,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 이과 애들만 배우는 기하랑 미적분 2가 있던 그 시기의 기하는 많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부분 전체가 다 어려워. 너희 선배들은 시험 특성상 절대 등급의 A, B, C다 보니 선생님들이 너희를 못 살게 굴 필요가 없고 줄 세울 필요도 없고 어렵게 낼 필요도 없고 그냥 도로도로 잘 쳐서 한 3분의 1이든 반이든 A 나오면 그냥 대학 측에서 좋게 보는 거고 사랑하는 제자들 왜 못 살게 굴어? 그냥 좋게 야 어느 정도만 하면 A 줄게 이렇게 넘어가다가 보니까 또 쉬워지고 진짜 쉬워졌단 말이야. 이거 기하를 공부 자체를 안 했어. 방학 때 수업 자체를 듣질 않았고 학기 중에도 기하를 안 열어줬다. 그냥 내가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이번 학기에 기하가 열린 너희 윗세대 학번들이 있어. ABC. 걔들은 시험 치기 전에 내가 한 번이나 2번 정도 그냥 특강을 열어서 한번 쭉 훑었어. 2차 곡선 오늘 전체 빡 공부하고 오늘 벡터 전체 한 2시간 동안 빡 공부하고 끝!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면 A 나오고 정말 그 정도였거든. 그러니까 그 기출을 보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오고
내가 알고 있는 선을 얘기할 테니 거짓말 안 해. 야, 여기까지는 해야 돼. 그럼 진짜 거기까지 해야 돼. 자, 나도 이제 기준은 명확하지 않지. 왜냐면은 기아가 수능에 들어가는 세대의 그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해 줄 거거든. 왜 그때가 등급이 나오는 세대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줄 건데 너희는 수능은 안 치잖아. 근데 줄은 세우거든. 그러면 수능 안 치니까 쉽게 내지 않을까요? 아니야. 학교에서 내신에서 줄 세우려면은 난이도를 좀 줘서 1등급을 가를 수밖에 없어. 이거 되게 민감한 소리인데 학교에서 위에 1등급은 무조건 탄탄한 아이들로 갈라줘야 돼. 그래야지 학교가 살아. 짧게 얘기할게. 다 알아들을 거야. 현수막 걸고 하는 게 어차피 학교 위상을 세우는 건데 그러려면 좀 잘 되는 애들 1.0으로 확 박아 넣는 게 훨씬 유리하단 말이야. 학교 입장에서. 그러면은 엄청 쉽게 내서 한 개 삐끗해서 틀려서 2등급 뜨게 하는 그런 시험 절대 안 만들어. 근데 난이도를 좀 줘. 무조건 줘. 근데 너희 지금 수학에서 기존에 들리던 것보다 훨씬 쉽지. 선배들보다 훨씬 쉽잖아. 그건 못 느꼈어? 수학에서 보면은 막 선배들은 막 평균 얼마 나온다던데 1학년 1년 보내보니까 시험 엄청 쉽게 느끼지 않았나? 몰라? 체감 잘 몰라? 엄청 쉽거든. 지금 전반적으로 쉽거든. 너희만 조금 어렵고 너희가 조금 어렵고 진짜 전체가 다 쉬워졌어. 다 쉬워. 왜 쉽게 내냐면 상위 4%를 가릴 필요가 없으니까 10% 정도 가르면 되니까. 자, 그러면 종합을 좀 합시다. 기아가 옛날 수능 들어가고 등급 나오는 9등급제에서 진짜 많이 어렵게 나왔어. 왜? 수능 준비하는 수능 문제 자체가 어렵거든. 미적분2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엄청 어렵게 나오는 학문이거든. 이과 애들만 공부하는. 거기에 대처하고 그거를 준비하는 걸로 하다 보면 얼추 그 수준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내다 보면은 평균이 막 30점, 40점 막 이런 식으로 수두룩한 그런 중간 기말고사였단 말이야. 그러다가 최근 한 5년 동안에 ABC로 바뀌면서 시험이 엄청 쉬워졌어. 애들 못 살게 굴 이유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분명히 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회계는 하긴 할 건데 9등급제로 회계한 게 아니라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 나머지 과목이랑 이렇게 얼추 퉁 보니까 엄청 어려워질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최근에 윗학년하고는 비교가 하면 안 돼. 그들의 기출 같은 그들의 난이도랑 비교를 하면 안 돼. 그들보다는 누구의 예상해도 똑같이 예상할 거다. 훨씬 어려워질 건데 옛날처럼 많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선까지는 올라가. 그래서 기출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나는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잡냐면 인문 4점, 시윤 4점 정도 선까지 해결할 수 있으면 학교 내신에서는 A 나올 거, 그러니까 1등급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기출됐던 것 중에 중간 정도의 4점이랑 어려운 4점은 시간 낭비일 것 같다. 일단 너희가 1세대라서 나도 정확히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냥 분위기로 대충 통법 보면은 다 이렇게 예상할걸? 기출됐던 너희 선배들은 참고로 어려운 3점도 안 봤습니다. 어려운 3점이 뭐야? 3점 자체, 모의고사 문제 자체를 안 봤어. 그냥 센의 기본 문제, B에서도, 센 B에서도 대표 문제 겨우겨우 허덕허덕 풀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A 나오는 그런 시험을 계속 친 게 선배들이라 선배들 1년, 2년, 3년 선배들은 확 잊어버리고 이제 너희는 등급이 있는 기아 세대야. 좀 옛날이랑 좀 맞먹어서 보면은 난이도는 많이 올라갈 거고 그래도 수능에 들어가지 않으니 선생님들이 엄청 못살게 굴진 않을 거니 내가 완벽하게 완전 위쪽에서 탄탄하게 1로 놓을 거야. 기아 그리고 응시 인원이 너희 만약에 한 학교가 300명이면은 100명씩은 떨어지고 한 100명, 200명 이렇게 응시하지 않았나? 학교별로 엄청 많이 응시했어? 너 학교 어때 분위기? 400 중에 어느 정도야? 잘 몰라? 기아 응시 인원 잘 몰라? 반도 안 되지? 170 정도. 너도 반도 안 되네. 반도 안 되지. 거기 10% 뽑아보면은 옛날 많이 덤비던 해 4%보다는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고. 근데 기아랑 미적분 2 선택 인원들은 전부 다 수학 능력자들이야. 수학하는 놈들이 전부 다 기아랑 덤비지. 이게 문과 가려고 하는 놈들이 이거 안 덤비거든. 그러니까 그냥 어차피 400명 중에서 잘하는 놈들은 다 하는 거예요. 근데 1등급 선에서 10% 선이긴 한데 15명, 14명 이렇게밖에 안 뽑아. 옛날에 1등급 선이 4% 선이 13명, 14명이었거든. 문이 안 넓어 얘들아. 문이 안 넓어. 400명 중에 수학 잘하는 놈들 다 모아서 13등, 14등, 15등 요 정도까지 선을 솎아내는 거라서. 그래서 우리 센 B 정도까지는 엄청 기본입니다. 센 B 이 정도는 엄청 기본이고 모의고사 문제를 내가 좀 곁들일 거야. 우리가 15번 정도 수업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 수업하는데 한 8번, 9번 하면 수업은 끝나거든. 기본 내용 전달하는 거든. 바이블 풀고 센 B까지 푸는 건 한 8번 정도 하면 수업이 끝나. 나머지 시간에 모의고사 문제도 좀 병행을 할 거고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할 겁니다. 그냥 알아서 따라오면 됩니다. 내가 알아서 숙제 밀고 땡기고 할 테니까. 자, 요거는 쉬워. 요거는 상대적으로 1번 챕터가 있고 2번 챕터가 있고 3번 챕터가 있어. 요게 완전히 생소하게 배우는 거라서 벡터가 지금까지 배우던 개념이 아니라서
벡터가 좀 생소하긴 한데 사실 많이 어렵게 꼬아내는 거는 얘가 가미된 벡터가 어려워. 결론 얘기하면 그냥 벡터가 제일 어려워, 여기 세 개 중에서. 근데 단독으로 벡터에서 그냥 뭐 그들의 뭐 내적 뭐 곱하기를 한다든지 막 이런 거보다 그냥 공간 도형에 녹아낸 여기에 벡터 이게 조금 더 어렵긴 하거든. 공간 도형도 사실 공간 도형에 녹아내지 못하고 공간 도형의 평면으로 자른 부분의 평면에 녹아낼 수 있어. 우리는 평면 벡터까지밖에 안 하거든. 수업 들으면 안다. 지금 일단 너무 겁먹지 말고. 2차 곡선 할 거야, 2차 곡선. 오늘 2차 곡선. 3개를 할 건데 2차 곡선 3개 중에 오늘 첫 번째 거. 포물선이 있고 타원이 있고 쌍곡선이 있습니다. 2차 곡선이 뭐예요? 너희 했어, 2차 곡선. y는 x제곱, 얘가 2차 곡선이야. x랑 y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둘 다 2차 이하의 차수를 띠는 놈들이 만나면 다 2차 곡선이라고 불러. 한 개 더 있지. 한 개 더 배웠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L. 얘가 2차 곡선이야. 너희가 배운 2차 곡선. 딱 두 개. 여기 끝이야. 다음에 이건 2차 곡선은 아닌데 너희는 이렇게 배웠지. 루트 x 이렇게 배웠지. 얘 이거 루트 풀려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오늘 등장하는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이게 무리식이거든. 그러면 이게 제곱하게 되면 식이 이렇게 바뀌거든. 얘가 포물선의 기본입니다. 여기 출발할 겁니다, 오늘. 2차 곡선. x랑 y랑 만나서 식을 만드는데 얘도 2차 이하, 얘도 2차 이하. 잠깐 설명해 줄까? 2차 함수는 포물선의 일종이야. 포물선은 이따가 정의 얘기할게. 정의를 할 건데 일단 큰 거 그림 먼저 그리자. y 1차에 x 2차는 함수라고 불렀어. 얘도 포물선의 일종인데 특히 이놈은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2차 함수라고 불러. 그리고 y가 2차고 x가 1차는 완벽히 그냥 포물선이라고 밖에 못 불러. 2차 함수는 아니지. 이거 함수 안 되는 거 알죠? x값 하나에 x1이란 값이 있어. 이 y1도 대응되고 y2도 대응돼서 집합에서 x가 두 개의 값에 대응되면 함수가 깨지잖아. 함수가 아닌 거잖아. 그래서 얘를 이거를 이 부분만 뜯어와서 뭐 음함수라고도 하고 막 그러거든. 이게 나중에 배웁니다. 나중에. 하여튼 그래. 얘 함수 아니야. y가 2차고 x가 1차인 거 얘가 오늘 배울 포물선이란 놈이고 x도 2차고 y도 2차 중에 종류가 많아. 앞에 있는 개수가 부호가 같으면서 b까지 같으면 1이야. 너희가 지금까지 배운 거. 3x제곱, 3y제곱 뒤에 어떤 식이 있더라도 식 전체를 3으로 나누면 1처럼 인식이 돼. 되죠? 1인 거예요. 다음에 얘랑 부호는 같은데 b가 다르면은 다음 시간에 배울 타원입니다. 타원. 여기 2x제곱 어쩌고 저쩌고 3y제곱 어쩌고 저쩌고 식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는 타원식이 돼. 원이 이렇게 찌그러져 이렇게 찌그러지든 이렇게 찌그러지든. 다음 부호가 달라지게 되면 쌍곡선입니다. 쌍곡선. 뭐 이렇게 생긴 곡선이 뜨게 돼. 천천히 할 겁니다. 요거를 이제 초창기에 배울 건데 얘는 기하 전체 학문에서 그냥 기본으로 먹고 들어가는 거야. 기하하고 관계없어. 그냥 수 더하기 빼기 좀 할 수, 2차 방정식 할 수 있고 인수분해해서 그냥 기존 2차 함수 좀 해석할 수 있는 놈들이었으면 2차 곡선 하는데 어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접선 외우면 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접선이래요. 연립해서 이런 거 적용해서 몇 개만 연습만 좀 하면 2차 곡선은 익히는데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없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도 별 게 없어. 정의만 계속 쓰면 되거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정신 바짝 차려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는 쉬어가는 4단원입니다. 선생님 3개라면서요. 하나, 둘, 3개 하고 모든 2차 곡선의 접선 관련해서 4번째에서 4번 수업하고 2차 곡선이 끝날 거야. 요게 초창기 쉬어가는 4번. 쉬워. 진짜 쉬워. 진짜 쉬워. 처음에는 그냥 스무스하게 하면 돼. 뒤에도 괜찮아. 진짜 뒤에도 괜찮아. 여기가 정신 좀 바짝 차려야 돼. 여기에서 미리 얘기하는데 이때 다시 얘기할 건데 한 3번, 4번에 걸쳐서 수업을 할 건데 이거 무너지면 뒤에 거 쭈루룩 수업 못해. 두 번째 거 수업 딱 무너지면 뒤에 거 쭈루룩 수업 못해. 그냥 완전 통으로 날리는 거야. 전체가 하나의 학문입니다. 벡터는 딱 시작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돼. 앞에 거 일단은 여기에서 1, 2, 3, 4가 있다고 치자. 1, 2, 3 정도, 3개 정도 나눌 건데 1, 2, 3이 있다고 쳐. 그러면은 1 한 다음에 1 완벽하게 익히고 2로 들어가야 돼. 2까지 하고 난 다음에 1, 2 완벽하게 익히고 3으로 들어가야 돼. 3까지 하면은 이제 벡터가 끝나는 거야. 공간 도형은 한 번이나 2번 수업하면 끝나. 얘는 별로 안 어려워. 그냥 듣고 저런 게 있구나. 뭐 각 재는 게 뭐 저렇게 각을 재는구나.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이게 큰 틀입니다. 기하에서 너희가 할 거. 큰 틀. 처음 배우는 건 별로 안 어렵다. 응용된 어려운 문제 하는 그 과정이 조금 어렵지. 나중에 너희 미적분 2 배울 때도 똑같아. 미적분도 처음 배울 때 어려운 게 아니라 너희 왜 거의 3학년 1학기에 배정돼 있더라. 미적분 2가 학교별로 3-1에 배정돼 있더라고.
그 미적분 2를 배울 때 선행을 한 사람들 어렵다고 느낀 사람들 있을 거예요 아마. 중3 때 선행하고 한 사람들. 선생님 딴 거보다 미적분 2가 외울 것도 많고 어려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대수랑 미적분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미적분 2를 해서 그래 너희가 지금 만약에 대수랑 미적분원이랑 내신 기간 거치면서 2학년을 잘 보내고 난 다음에 미적분 2를 다시 배우잖아. 그럼 엄청 쉬워. 왜냐면 대수랑 미적분원 섞어서 미적분 2 그냥 만들어내는 거거든. 거기에서 뭐 극한하고 미분 몇 개 하는 거라서.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그 처음 배우는 거는 쉬워. 미적분 2도 그렇고 기하도 그렇고. 뭐가 어렵냐면 그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막 섞어서 낸다고. 단원 통합도 하고 한 단원을 엄청 어렵게 막 3고개, 4고개를 넘는 걸 만들고. 근데 이게 공통수학 원투라든지 대수 따위에서 하던 것보다 훨씬 더 응용이 많이 돼. 기출됐던 문제들이. 이게 하기가 어렵다고. 이게. 처음 배우는 거 안 어려워, 얘들아. 쌤까지 풀고 기본 유형까지 하는 거 안 어려워.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ABC에 너희 1년 선배, 2년 선배다. 그 쌤 B까지 해결하는 거 진짜 엄청 쉬워. 한 달 수업 그냥 하루에 일주일에 한두 번 수업해서 수업 듣잖아. 그러면 다 알게 돼. 쌤 B도 그냥 병행하면서 푸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어렵지 않다고. 쫄지 마라. 기하 아무것도 아니다. 나중에 진짜 좀 기하에서 많이 세지는 단계로 올라가는 게 좀 힘들지.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건 쉽습니다. 자, 서론 이제 이 정도 얘기하고 포물선 합시다. 포물선. X랑 Y랑 둘 중에 하나가 1차, 둘 중에 하나가 2차. 다 포물선이라고 불러. 이게 Y는 X제곱 이렇게 되고 Y제곱은 X. 얘들은 다 포물선입니다. 포물선. 함수 얘기 꺼내지 마. 함수와 관계없어. 얘는 그냥 도형의 방정식의 일종이야. Y는 X제곱. 얘는 이렇게 생겼죠. 얘는 무리함수에서 좀 파생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원점 지나는 거예요. 그림 대충 그려서 그래. 포물선이 2차 곡선은 정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3번 얘기할 거야. 잘 들어. 2차 곡선에서 문제가 많이 어려워. 막혔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정의를 생각해. 다시 얘기할게. 2차 곡선에서 문제가 많이 어려워. 4점이야. 4점 중에서 좀 어려워.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뭐 막 길게 적어놨는데 스타트를 어떻게 끝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어. 식도 어떻게 세야 될지 모르겠고. 스타트 자체가 안 돼. 미주도 어떻게 세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정의를 생각해. 정의를. 한 번만 더 얘기할게. 2차 곡선에서 엄청 어렵잖아. 못 풀겠잖아. 그럼 정의를 생각해라. 이게 진리다. 내 말 명심해라. 2차 곡선 전체에 해당되는 거야. 포물선, 타원, 쌍곡선. 정의를 생각해야 돼. 정의. 말이 되게 중요해. 야, 원의 정의 뭐야? 한 점에서 같은 점들을 연결한 거. 그렇지. 그 점의 길이가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 한 점에서가 그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렇지? 이게 원의 정의잖아. 포물선은 직선이 있고 점이 있습니다. 이 직선 L이라고 할게. 여기 점 P라고 할게. 직선 L과 점 P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달래. 얘들아, 직선에서 어떤 점이 여기 있으면 이 직선과 이 점의 거리는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해? 아니잖아. 이렇게 최단거리를 구하는 거잖아. 다시 얘기해. 직선 L과 직선 P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아달래. 그러면 일단 여기 딱 눈에 보여. 수직으로 연결한 다음에 딱 중점. 얘 눈에 보여. 다음에 대충 찍어보니까 여기도 되겠다. 요 길이랑 대충 같은 요 정도 될 것 같아. 또 눈대중으로 싹 찍어보니까 직선 좀 더 그립시다. 여기도 될 것 같아. 여기도 요 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 요렇게 비슷한 것 같아. 연결하면은 요렇게 포물선이 나옵니다. 이게 포물선의 출발이야. 자, 이게 Y는 X제곱식 있지. 얘도 태생이 여기에 점 하나가 있었고 여기에 직선 하나가 있었는 거야.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요. 선생님, 이게 짧고 이게 긴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나도 앞으로 이제 계속 잘못되게 그림을 그릴 건데 왜 그러냐면 봐. 실제로 포물선을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그래야지 여기에 직선 하나 두고 여기에 점 하나 두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그럴듯하지. 아까보다 훨씬 그럴듯하지. 이 길이랑 이 길이 훨씬 더 그럴듯하거든. 뭐 이게 실제 실측이 이렇게 된다고. 점 하나 찍고 여기 만약에 얘를 각도를 크게 하려면 이놈을 완전히 붙이고 완전히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원점에서 얼마 안 떨어진 준선에다가 얼마 안 떨어진 초점으로 막 이딴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 그렇게 막 이상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그렇잖아. 어중간하게 찍고 원점에서 조금 떨어진 준선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이게 포물선이 실제로 그려보면은 거의 X축에 붙은 것처럼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나는 2차 곡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리는 게 좀 예쁘잖아. 나머지 어떤 직선이랑 막 연립하고 교점 구하고 막 이런 거 할 건데 실제로 그리면 실제 그림이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리면 어떡해? 너희 사인 x 그리면 어떻게 그려? 사인 이렇게 그리지.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여기가 파이 값인데 3인데 요 높이가 1인데 이게 3이고 이게 1인데 이렇게 그리면 되나? 실제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1인 거야. 이 길이의 1배, 2배, 3배 이게 실제 사인 그래프야. 근데 이렇게 그리면은 어떤 직선하고 막 연립하는데 교점 이거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도 안 그리잖아. 다 알면서 그냥 잘못된 그림을 그리잖아. 사인 그려라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엄청 높게 그리지. 이 길이만큼 막 올라가기 이상한 그림 막 그리지. 똑같습니다. 그냥 포물선에서 왜 이딴 식으로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면 어떤 점이냐면 점에서 점이 항상 가까워요. 여기서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 이만큼 멀어요. 이게 원래는 어떻게 되냐면은 점 떠 이게 이만큼 각도가 크잖아. 내가 실제로 점을 찍어줄게. 요 2차 함수의 꼭지점에서 정말 1mm만큼 올라가 점 빡 찍어. 1mm만큼 내려가서 여기 선을 딱 그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길이랑 여기서 이 길이랑 비슷하지. 비슷하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초점이랑 준선이라 그러는데 얘가 좀 찍기가 그러니 그럴듯한 초점 찍고 그럴듯한 준선 찍으면 실제 그림이 이렇게 되지만 나는 이렇게 그릴 거야.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그리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초점에서 거리가 가까운 것처럼 느껴져. 근데 너희는 그냥 찰떡같이 이 길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하고 해. 그냥 이해되죠? 우리 약속했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면 기본 정의가 점이랑 직선에서 같은 점들을 모으는 건데 내가 그림을 그리면 점에서 항상 가까운 것처럼 보일 거야. 내가 오역해서 그리는 거야. 잘못 해석해서 잘못이란 게 그렇게 해석해서 그리는 거 됐죠? 다시 시작합시다. 이게 문제를 시작할게.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고 뭘로 할까? 보통 우리 포물선에 교과서에 있는 걸로 먼저 시작할게. 기본 그림이 이 그림은 2차 함수에서 너무 많이 배웠으니까 이 그림으로 먼저 시작하거든. 여기로 시작할게. 여기에 초점 F라고 하는데 얘가 뭐 C,0인데 좋아 정확히 하자. C,0 이렇게 좌표로 줄게. 그리고 여기에 얘를 준선이라고 합니다. 준선 x 이퀄 마이너스 c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이 직선과 이 점 C,0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으면 식이 어떻게 돼요? 나는 이게 궁금해. 구해보자. 자유롭게 움직이는 x, y 자유롭게 움직이는 x, y 이 x, y의 식이 궁금한 거야. C,0 거리랑 여기랑 거리 이렇게 구할 거야. 얘가 얘랑 똑같다 이렇게 볼 거야. 점에서 거리가 좀 가까워 보인다. 이거는 우리 그냥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읽어. 원래 포물선은 이렇게 그리기는 좀 그럼 그림 그리기가 좀 그렇잖아요. 됐죠? 이게 끝났습니다. x, y에서 C,0 x 마이너스 c 제곱 y 제곱 이렇게 할게. 전체 루트인데 어차피 저것도 제곱할 거예요. 자, 요 놈은 이 길이 어떻게 돼? x 플러스 c. 여기는 얼마야? c. 여기는 얼마야? x. 됐나? 얘가 x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양변 제곱할게. x 제곱 아니야 이거 그냥 마음의 눈으로 합자. 이거 계산 다 할 필요 없죠. x 마이너스 c 제곱 y 제곱이 x 플러스 c 제곱 x 제곱 c 제곱 x 제곱 c 제곱 y 제곱하고 넘어가 정리하니까 4cx 이렇게 되죠. 이거 이제 외워야 될 거야. 자, 아주 기본 출발입니다. 포물선의 제일 기본 출발입니다. 어떻게 탄생했는지, 어떤 점이랑 어떤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식이 나는 궁금했다고. 그래서 세팅하기를 여기에 직선 하나 준 거고 여기에 직선 하나 준 거고 여기 점 하나 주고 식이 어떻게 될까요? 하고 본 게 이거야. 줄게. 여기가 2,0이었어. 여기가 x 이퀄 마이너스 2였어. 얘들아, 선생님이 간격 똑같이 해야 돼요. 아니, 그건 니들이 아직 기본 먼저 하고 평행이동 시키면 될 거 아니야. 기본 먼저 합시다. 원점에서 똑같이 떨어진 점, 원점에서 똑같이 떨어진 준선. 여기 같은 거리. 지금 여기에서 통법을 읽어봐. 적어볼게. y 제곱은 8x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여기 적혀있어 얘들아 지금. 여기 적혀있어 유도한 과정이. 돼. 일반화 시킬게. 일반화 시킨다. 자, 여기가 p,0라고 하고 준선을 x 이퀄 마이너스 p라고 할게. 이 포물선의 방정식은요. y제곱은 4px 이렇게 읽어줍니다. 왜요? 아니, 했잖아. c,0 x 이퀄 마이너스 c라고 했을 때 y제곱은 4cx라고 읽어준다며.
p, 제로 x 마이너스 p라고 했을 때 같은 거리에 있는 이보다 더 쉬운 식이 어딨어? 점과 점 거리, 이 거리 똑같습니다 하고 양변 제곱하고 요만큼 정리한 건데 이거는 물어보지도 않을 만큼 쉬운 식이야. 이 누가 물어봐? 이 쉬운 걸 누가 물어봐? 유도과정 안 물어봐. 이 시원찮은 걸 물어보겠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수학적인 의미가 전혀 안 담겨 있는데 그냥 정의에서 한 줄 두 줄 하면 금방 튀어나오는 포물선의 제일 기본식인데 y제곱은 4px. p, 제로가 있다. x 이퀄 마이너스 p. 용어 정리 좀 합시다. 얘를 이 포물선의 초점이라고 불러. 포커스라고 해서 f 많이 써. 초점이라고 불러. 얘는 이 포물선의 준선이라고 부릅니다. 준선. 됐어? 그러면은 포물선은 이렇게 중앙 그림인데 어떤 초점, 점이야, 초점. 초점이 있고 준선이 있어. 그냥 선 준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준선이 있고 초점이 있는데 초점과 준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으면 포물선이 탄생해요. 근데 이렇게 누워있는 대표적인 그림자 p, 제로가 있고 x 이퀄 마이너스 p라고 세팅을 했다면 y제곱은 4px라는 포물선 실익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제 응용을 하면 되지. 이제 해볼까? 초점이 0,0이었대. 여기 x 이퀄 마이너스 6이었대. 준선이야, 준선. 그러면 포물선, 자 여기 마이너스 3 지나겠지? 요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 얘는 이 거리가 얼마야? 3이지. 자, 일단 평행이동 전에 y제곱은 3에서 4 곱한 거니까 12x에서 출발. 얘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 y제곱은 12의 x 플러스 3 이 식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 돼? 이해가 돼? 다시 처음. p, 제로가 있고 x 이퀄 마이너스 p가 있어서 아니 머리 돌려. 이게 그냥 p, 제로가 있고 x 이퀄 마이너스 p 있지. 그러면은 포물선 기본식이 어떻게 됐어? 이들의 중점 딱 지나는 얘가 포물선의 꼭지라고 짜증난 거 하지 마. 이거. 초점이 있고 준선이 있어. 그들의 중점 딱 지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 이 길이의 4배, y제곱은 4배 이렇게 걸렸잖아. 그러면 식이 어디에 걸렸든 간에 0,0을 초점으로 했대. f 포커스야. x 이퀄 마이너스 6을 준선으로 했대.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 길이가 얼마야? 3인 거지. 3. 그러면은 y제곱은 12x라는 놈이 사실 요렇게 그려진 거거든. 3,0 초점 x 이퀄 마이너스 3 준선. 근데 이만큼 왼쪽으로 3만큼 이동한 거라서 기본 출발이 3 곱하기 4의 x, 12x에서 출발. 왼쪽으로 3만큼 이동이니까 x자리 x 플러스 3. 쉽죠? 어렵지 않지? 초점을 주고 준선을 주면 초점에서 준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버려. 2 나누잖아. 그게 p 값이야. y제곱은 4px. 거기서 평행이동 시켜주면 돼. 평행이동 시켜주면. 이해되나? 이게 기본 출발입니다. 포물선 정의. 한 점이 있고 한 직선이 있어. 이게 그러면 바로 해석해줘. y는 x제곱이 있어. 초점과 준선 좀 불러줘. 초점. y는 x제곱. 너희가 아는 2차 함수. 가장 기본 2차 함수. 초점 어떻게 되지? 0, 도움 줄게. 0,일 거야 아마. 이렇게 생긴 놈이 이렇게 그려지려면 여기가 초점, 여기가 준선. 자, 힌트. 그리고 이 거리가 어떻게 돼야 돼? 지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지금? 0, 맞아. 크게 얘기해. 맞아. 다 정답이야. 중얼 그렸는데 다 정답이야. 0,4분의 1. 걔가 초점입니다. 준선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1. 머리 안 들어가? 잘 봐. 그려줄게. 자, 똑같이 이게 탁 틀어서 그 음용이 잘 안 돼. 봐봐. y, x 여기가 0,4분의 1. 여기가 y는 마이너스 4분의 1. 포물선 그리면 이들의 중점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완성돼. 이 길이가 4분의 1. 그러면은 제일 기본 그림은 요 길이 봐봐. y제곱은 4px가 이렇게 그려졌었다. 똑같이 할게. x제곱은 4py야. p가 얼마? 4분의 1. 4py. 지금 이 식이 지금 y는 x제곱식이라고. 그러니 4분의 1, 뭐 요런 초점과 준선을 가지면은 y는 x제곱 저런 식이 만들어지죠. 이거는 거의 안 물어보더라. 왜? 이걸 물어보면 애들이 기하의 포물선의 항문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중3 때 알고 있던 2차 함수의 항문으로 대답해버리거든. 판별식도 쓰고 그냥 2차 함수로 받아들여버려. 포물선의 개념을 전혀 안 쓰고.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잘 안 물어봐. 주로 이거랑 이거를 물어봐. 선생님 아까 이거밖에 얘기 안 했잖아요. 야, 이거 뭐가 다르냐? 그냥 음수 하나 붙여주면 되지. y제곱은 그러니까 음수가 될 거야.
자, 바로 할게. 그냥 쓱 하고 끝내버리자. 여기가 초점이야. 마이너스 2,0이라는 초점이 있고 x 이퀄 2라는 준선이 있어. 포물선 그리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0,0이 포물선의 꼭지점. 얘는 y 제곱은 4p인데 p값 2지 마이너스 8x 이렇게 됩니다. 뭐 얘기 안 해도 알지? 엄청 쉽지 않아? 선생님 어떤 논리예요? 기존의 이 식을 y축 대칭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면 되지. 기존의 이 식은 2,0 초점을 하고 x 이퀄 마이너스 2 준선이면 y제곱은 8x야. 그 식에서 x자리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y축 대칭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럼 얘가 되는 거고. 이걸 뭐 굳이 대칭해야 돼. 그냥 그 개념 그대로 갖고 가면 되지. 4px 할 때 p가 초점의 p거든. 초점 마이너스 2잖아. 그럼 4p, 4 곱하기 마이너스 2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본 정의 출발했습니다. 포물선이 뭐다? 기본 정의. 이게 제일 중요해. 여기서 이제 파생시켜 나갈 거야. 얘가 제일 중요해. 정의를 알아. 점과 직선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놈들. 포물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러면은 초점 찾아야 돼. 준선 찾아야 돼. 그리고 이 점의 특징은 뭐라고? 요거리랑 요거리랑 똑같은 거야. 이 점의 특징은 뭐라고? 요거리랑 요거리랑 같은 거야. 이 점의 특징은 뭐라고? 요거리랑 요거리랑 같은 거야. 문제에서 이런 막 점들이 막 직선이 이렇게 지나고 있어. 그리고 포물선이 이렇게 만나지. 그럼 이 점이랑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어떤 짓거리를 할 거야. 그럼 너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 거리랑 같은 상태 세팅해놓고 여기에서 이 거리랑 같은 상태 세팅해놓고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바라봐야 돼. 이게 정의의 출발이라고. 정의가 뭔데? 포물선 점에서의 거리랑 직선에서의 거리가 똑같은 점들에 모여 있는 게 포물선의 점들의 모임이래요. 이게 정의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잘 안 보이면은 포물선에 있는 모든 점들은 점의 초점까지의 거리랑 준선까지의 거리가 똑같으니까 이 그림 보조선을 먼저 세팅해놓고 그림 보면 답이 보인다고. 풀이의 과정이 스타트가 끊긴다고. 어려워서 잘 안 풀릴 때는. 2차 곡선은 막히면 정의야 얘들아. 정의가 엄청 중요해. 정의가. 보자. 이제 짜잘한 것 좀 할까? 이게 이제 큰 줄기고 그 기아 처음 아닌 사람 있나? 조금만 살짝만 손 들어줘. 기아 처음 아닌 사람. 1명, 2명, 3명, 셋 정도? 나머지는 처음이고. 아, 4명? 몇 명이 4명이야? 10명에 4명? 뭐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뭐 궁금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을 건데 되게 약하게 했을 확률이 좀 커. 왜냐하면 너희 선배의 한 5, 6년 기간 동안에 깊이 있는 기아가 필요가 없었거든. 그래서 학원 잘못이 아니고 나도 똑같고 모두가 1년 전, 2년 전에 기아를 할 때는 힘을 엄청 많이 빼고 그냥 정말 기본만 전달했을 확률이 좀 큽니다. 풀어도 대답하지 마. 그냥 대답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할 때 맥스선이 쌤 B 정도까지 푸는 게 아마 맥스선이었을 확률이 높아. 근데 모의고사까지 하려면은 그리고 많이 까먹었잖아. 많이 안 까먹었어? 자, 용어 정리를 좀 합시다. 한 10분만 하고 쉬었다 할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 보자. 포물선. 정의. 점. 직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점을 초점이라고 불러. 그 직선을 준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닌데 열의 9문제는 준선이 x 이퀄 뭐 이렇게 그러니까 y 이퀄 이렇게 이 형태로 주는 게 아니고 이 형태로 이런 포물선을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준선과 이런 초점에서 이런 포물선 형태를 줄 겁니다. 얘는 이건 내 생각인데 2차 함수로 대체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건 안 물어보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초점을 p,0라고 한다면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인 이 식은 y제곱은 4px. 이게 제일 기본 출발. 초점이라고 해요. 준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y제곱은 4px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여기서 이제 알아서 적절히 평행이동 시키면 돼. 너희 행렬 다 배운 세대지. 행렬에서 1차 변환이란 게 또 옛날엔 배웠는데도 빠졌거든. 1차 변환을 배우면 엄청 골치 아파지는 게
포물선에서 배우면서 어떤 문제가 접목되냐면 준선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 그럼 포물선 이렇게 만들어지거든. 식 엄청 짜증나. 식 엄청 짜증나. 얘를 이제 1차 변환 없이는 그냥 배우지 못하고 1차 변환이 있으면은 기존 이렇게 만들어진 포물선식에서 이렇게 틀어버리거든. 회전시키거든. 회전시켜서 요 식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면은 이게 모든 2차 곡선이랑 물려서 식이 엄청 짜증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배울 타원도 엄청 좋은 게 뭐냐면 원이 있었지. 원이 있으면 타원을 배우면 두 가지밖에 안 찌그러져.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찌그러지거나. 근데 또 이것도 1차 변환을 갖고 오면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고 난리가 나거든. 이게 뭐 엄청 어려운 거 다 빠진 거야. 그냥 역사를 거듭하면서 그냥 어려운 거 다 뺐어.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엄청 오래되긴 했지만 한 10년쯤 됐는데 10년쯤 됐나? 공간 벡터 빠진 게 10년 한 8, 9년,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 공간 벡터 빠지면서 정말 기아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빠져버리고 지금 정말 시답지 않은 단원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래도 확통 이런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확통보다 훨씬 어려워. 확통하고는 원래 애초 출발 자체가 비교가 되는 학문이 아니야. 확통은 그냥 자꾸 너무 확통은 그냥 쉬어가는 단어 학문이고 여기 출발 평행이동 해야 돼 얘들아. y는 x제곱 중3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이건 지루하지 않나? y 자리에 y 마이너스 q x 자리에 x 마이너스 p 이게 평행이동의 기본이잖아. 기본. 근데 이게 넘어가다 보니까 y는 x에는 뭐 부호 반대 y는 그런 게 어딨어. x는 부호 반대 y는 부호 고정. 그런 말도 안 되는 수학이 어딨어. 그냥 x 자리에 x 마이너스 p y 자리에 y 마이너스 q가 x축으로 p만큼 이동 y축으로 q만큼 이동. 이게 평행이동의 기본. 그러니 알았어 적용해. 포물선 기본식에서 초점 준선이 있을 때 기본 포물선식 읽을 줄 알고 여기 준선이 있어. 여기 점이 있어. 이 길이가 한 10쯤 됐대. 그러면 기본 출발이 y제곱은 4, 5, 20 이렇게 출발. 여기가 원점이었어야 돼. 그지? 얘하고 중점 얘가 원점이었어야 되잖아. 여기가 5,0고 여기가 x 이꼴 마이너스 5였어야지 이 식인 거잖아. 이 길이가 p 값이고 요 길이가 5니까 4px, 4,5x 이렇게 된 거고 이동된 거에서 여기가 3,0으로 줄게. 그럼 기본식에서 x축으로 왼쪽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지. 눈에 보여? 왼쪽으로 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3,0일 거 아니야? 됐어? 여기에서 여기 x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엄청 쉬워. 이 식을 보면 얘를 읽어드릴 수 있는 거.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초점, 준선, 제일 기본 출발. 초점이랑 준선이랑 위치 바뀌면 이거 할 필요 없잖아. 자, 초점, 준선 여기 마이너스 p, 0 여기가 x 이퀄 p y 제곱은 이 길이를 p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겠다. 이게 봐봐 얘를 p, 0이라고 하면 무조건 4px야. 이거는 지금 얘가 음수인 거잖아. 이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다. 왼쪽에 있다고 마이너스 p라고 하면 난 p를 무조건 양수로 세팅하겠다 이 말인 거고 그냥 좌표 초점 자체를 무조건 p, 제로라고 두면은 y제곱은 4px가 무조건 포물선의 기본식이야. 이해되죠? 이거 설명 안 해도?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런 포물선이 그려질 겁니다. 접선을 배우고 나면은 뭐 여기에서 빛이 들어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막 그런 것도 알 거고. 포물선 이게 2차 곡선이 왜 만들어졌는지 아나? 모르지. 그냥 책에 있고 교과서에서 배우니까 하는 거지. 2차 곡선이 그 접선할 때 내가 한번 얘기해 줄 건데 너희 노벨상 탔잖아. 뭘로 노벨상 타지? 혹시 아는 사람 있나? 뭘로 노벨상 타? 뭘로 노벨상 타? 노벨상 탔어. 죽기 전에 인정받은 거. 상대성 이론은 당대 죽기 전까지는 미친 궤변이라고 그랬어. 이해를 못하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하니까. 후대에 넘어가니까 와 이거 엄청난 거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상대성 이론이야. 당대에는 죽기 전까지
그냥 미친 소리로 하고, 미친 소리는 조금 내가 좀 과격하게 얘기하는 거고, 그냥 크게 인정받지 못했어. 너무 고차원이라서. 뭘로 하지? 아는 사람 없어? 너희 과학 이런 거 선행하는 사람 없나? 과학이 배울 건데 너희들 나중에. 응? 광전효과. 광전효과가 2차 곡선을 알아야 광전효과가 돼. 근데 진짜 찐으로 놀라운 게 뭐냐면 얘가 아니고 이 천재는 그 2차 곡선을 뭐 어떻게 당연히 배우고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 이게 내가 나중에 광전효과를 얘기해 줄 거야. 접선까지 배우고 나면 광전효과가 뭔지 충분히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들으면 이해될 정도의 개념이야. 엄청 쉬워, 엄청. 근데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진짜 완전 미친 거다, 미친 거. 엄청, 이거는 그냥, 천재의 영역은 이쪽 영역이구나, 이걸 확 느낄 수 있는, 그냥 우리는 절대 넘볼 수 없는, 우리는 배우는 거조차, 와, 2차 곡선에서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이렇게 배운 다음에 그들에서 이런 짜잘한 성질을 이렇게 열심히 배운 다음에 걔를 적용해서 그 광전효과를 증명하는 걔를 만들었다고?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의 그런 개념이야. 광전효과 나중에 2차 곡선 할 겁니다. 물리가 먼저야. 수학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수학이 후손이고, 수학은 물리 설명하려고 물리가 먼저입니다. 과학이 먼저야. 수학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수학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서브 학문이야, 서브 학문. 그 과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도구야, 도구. 논리적 도구. 그래서 2차 곡선은 되게 많이 쓰인다. 엄청 많이 써요. 접선 배우고 나면 활용도를 좀 알 수 있어. 우리 왜 안테나랑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많이 써요. 2차 곡선의 그 빛 반사 성질이랑 막 이런 것들이. 기본 정의에서부터 이제 천천히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일단 기본 먼저 합시다. 기본 먼저. 보자. 바이브론 엄청 쉽거든. 한 2개만 하고 좀만 쉬었다 갑시다. 그냥 딱 몸 푸는 걸로 그냥 딱 지금 한 거 그냥 예제 1번이랑 예제 2번 딱 2개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뒤에 예제 쭉 이어서 풀어줄 테니 2개만 살짝 하고 예제 1번 봅시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3,1 초점. 3,1 초점. 잠깐만. 3,1 초점. 다음에 x 이퀄 마이너스 1. 거리가 같은 거. 그림 한번 그려줄게요. 처음에는. 안 되면 자꾸 그림 그려봐, 처음에는. 여기 1, 2, 3, 1. 여기 3,1 초점입니다. x 이퀄 마이너스 1. 여기가 준선입니다. 너희 준선 실선으로 하면 돼. 여기 그러니까 거리 산 거 보이지? 2 되는 요 지점 지나면서 요런 포물선이 만들어질 거야. 요 길이를 아까 p 값으로 설정했는데 p가 2인 상태야. 그러면 y제곱은 8x가 제일 기본 그림이었어. 여기가 1,1인 거 눈에 보여?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옮긴 거잖아. 이 그림이. y-1이 8의 x-1 요게 답입니다. 여기 끝이야. 이렇게 적으면 돼. 그냥. 이해되죠? 쉽지. 여기 1,1. 여기 원래 이렇게. 이렇게 1만큼. 2번 봅시다. 마이너스 1, 2가 있고 y는 0. 처음에는 그림 좀 그려봐. 아직 안 익숙하니까. 마이너스 1, 2 요 점이 있고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y는 0. 여기가 f. y는 0. x축.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되고. 그림 그릴게. 요 중점, 얘가 마이너스 1,1.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p 길이 얼마? 1. 그리고 이게 양수 이 상태니까 x제곱은 4y. 여기 출발. 여기까지 돼. 요거 내가 이따가 한 개만 더 해볼게. 여기 출발. 여기가 한 칸 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는 1. x 플러스 1 제곱 y 마이너스 1. 이게 답입니다. 돼? 쉽잖아. 여기. 한 개만 더 할게. 초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준선 y는 1. 이렇게 할게. 처음에는 그림 먼저 그려봐. 어디에서 어떻게 곡선이 되는지. 마 1, 마 2, 마 1, 마 2, 마 3.
마 2, 마 3, F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준선 Y는 1, 여기 Y는 1, Y는 1, Y는 1, 여기 X축. 그러면은 초점이 밑에 있죠. 준선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여기가 길이 4로 내가 세팅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질 것 같아. 요 길이 얼마? 2. 근데 음수 쪽이잖아. 음수. 지금 이 그림 아니고 지금 밑으로 그려졌지. 그러면 x제곱은 마이너스 8y가 출발. 됐습니까? 돼? 음수 붙이고 4p인데 p 값이 2 떴잖아. p가 2 떴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2만큼 왼쪽, 1만큼 아래쪽. x축으로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8의 y 플러스 1 이렇게 할 수 있겠어? 헷갈리면 안 돼. 엄청 완전 초딩이야, 초딩. 이게 뭐. 그래프 보고 양수 음수 따지고 p 값에서 설정해주고 꼭지점 이동한 거 읽어서 탁 하면 끝. 얼마나 쉽냐. 2번 봅시다. 2번. 식을 주고 초점, 꼭지점은 여기가 꼭지점이야. 포물선 여기 꼭지점. 초점이랑 준선이랑 연결해서 중점되는 거기가 포물선의 꼭지점이라고 불러. 꼭지점. 2차 함수에서 y는 x제곱에서 0,0 얘가 꼭지점이야. 꼭지점. 포물선의 꼭지점. 식 좀 봅시다. 일반형으로 주어진 식인데 표준형으로 바꾸면 읽어지죠. 1번은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5는 0. y제곱이랑 6y 보인다. y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9 여기 처리하면은 4x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4에 x 플러스 1 이렇게 할게. 나 기본 출발이 y제곱은 4x에서 출발. 이 그림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해서 이 그림을 그릴 거야. 됐나? 그림 또 그려줄게. 자, 얘 출발입니다. y제곱은 4x니까 요렇게 출발. 초점 1, 준선 마이너스 1.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1, 2, 3 여기 지나게 요렇게 그려줍니다. 얘는 꼭지점이 마 1, 3. 아까 꼭지점에서 초점까지 거리 1이었으니까 여기에서 1 떨어진 여기가 0,3. 준선은 x 이꼴 마이너스 2. 되나? 그림 그려. 처음에는 좀 버벅거리면 그림 그려. 뭐지?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는 지금은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처음은. 아, 이런 거를 포물선이라고 하구나. x제곱 마이너스 4x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1. 아, 뭐야. 이렇게 되나? 맞나?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얘는 x제곱은 4 곱하기 4분의 1 y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한 거야. 얘 먼저 그릴게. 얘는 x제곱이니까 x제곱은 4y니까 여기가 0,4분의 1 여기가 y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 그림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시켜서 이렇게 그린 겁니다. 초점이랑 준선 알아서 읽으면 되죠. 그림 그릴 수 있겠어? 그림 그리면 초점 준선은 알아서 딸려오잖아.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가 기존에 이거 마이너스인데 이게 y축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준선이 y축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y는 4분의 3이라는 준선을 가질 거고 뭐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잖아. 그림 다 그릴 수 있는데 뭐 그 대답하는 거야. 쉽죠? 천천히 니들 해보는 거야. 그냥 기본 정의. 아, 얘를 초점이라고 하는구나. 얘를 준선이라고 하는구나. 지금 한 2명이 눈이 동그래지는 친구가 있어. 내가 조금 불안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얘들아. 엄청 쉬운 건데 한 번 더 얘기할게. 우리 한두 명을 위해서 잠깐만. 야, 이게 왜 눈이 동그래지냐? p, 0, 여기 x 이꼴 마이너스 p. 여기 포물선. y 제곱은 4px
어? P가 왼쪽에 있으면 그냥 음수가 되면 돼. 이거 자꾸 P라는 좌표로 하지 말고 점으로 해줄까? 여기 초점 마이너스 2,0 여기 x 이퀄 2 포물선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얘는 이 길이가 2니까 얘는 y 제곱은 8x인데 마 붙여주면 된다고. 이게 뭐가 왜 눈이 동그래져? 이 쉬운 거를 누워서도 하겠다. 누워서도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 뭐 할까? 초점 에이 그냥 쉽게 하자. 0,-2 초점 여기 y는 2 준선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 식은 x 제곱은 4py p값 2 8y 이 식을 뭐 이동 없네. 이 끝 미안해. 자 마이너스 밑에 초점 밑에 있잖아. 이렇게 된 거 양수. 초점 위에 있고 준선 밑에 있는 거. 이게 뭐 어려워. 그리고 이동은 하나씩 시켜. 기본 먼저 찾고 이동은 하나씩 시켜. 이게 끝이야. P값 4P X 제곱은 4PY Y 제곱은 4PX 두 개. 이거는 이게 Y 제곱은 4PX 이거는 X 제곱은 4PY 헷갈리면 2차 함수잖아. Y가 1차고 X가 2차야지 이런 그림 나왔잖아. 우리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배웠죠. 중3 때부터. 이거 뭐가 헷갈리냐. 이렇게 누워있는 거 처음 보는 거야. 아 Y가 제곱이고 X가 1차인 거야. Y 제곱은 4PX 이쪽 된 거 양수 이쪽 된 거 음수 이게 P값 초점까지 거리 준선까지 거리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동 일으키고 포물선 꼭지점 여기 초점 여기 준선 뭐 이렇게 만들어지. 뭐가 어려워. 그림 그려서 친해져.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10분만 쉬었다가 뒤에 문제 쭉 더 풀어볼게. 뒤에 거 문제 푸는 거 안 봐도 될 정도로 쉬워. 바이블 엄청 쉽다고. 10분만 쉬었다 합시다.